PPT가 이제 길어서 이게 좀 잘리게 됐어요. 자, 교과서 24페이지에 유아교육에서의 교과교육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교과교육은 초, 중, 등 교육처럼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통합적으로 실천되고 있으므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교과가 통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더욱이 유아교사가 여러분들처럼 예비 유아 교사 단계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되는 전공 과목은 대부분 유아 사회교육, 유아 수교육, 유아 과학교육 이렇게 교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실제로 현장에서의 교육 과정은 몇 개의 교과를 통합한 생활 영역 중심의 통합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이제 대학에서의 여러분들의 단위 수업을 보시고 현장에 직접 나가면 이것들이 어떻게 얽혀서 통합되는지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실습 과정을 통해서 요거 요렇게 통합되는구나. 이렇게 두 개가 연계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실제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유아교육 기관에는 하루 일과가 대소집단 활동과 주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 활동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 유아교육에서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더 어렵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은 영역 구성이 되어 있다. 단위 활동이 중심이다. 우리가 단위 수업이라고 하는. 하루에 두세 가지 정도 하죠. 자, 지금은 동화 듣기 시간이야. 동화 듣기는 어디에 포함? 네, 유아문학교육. 유아문학교육은 더 큰 범주인 언어교육. 언어교육은 어디? 누리과정. 네,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또 주제가 있죠. 예, 여러분을 나가게 되는 이제 4월에는 거의 이제 봄 단원의 마지막 단계일 거예요. 그리고 5월에는 보통은 나와 우리 가족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동네를 배워요. 왜? 5월이 어떤 달?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생활 속에서 이 주제를 하기가 편안하기 때문에 보통 전국 유치원의 80%는 이때의 주제가 거의 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생활 중심 또 단위 중심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페이지의 교과서에 보시면 이게 통합교과가 뭐해서 살펴봤더니 유아교육은 이제 초중등하고 다른 게 국가수준교육과정, 시군구 교육지원청, 수준교육과정, 해마다 교육지원청의 목표가 나와 있어요. 예, 그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 유아교육 기간별 교육과정이라는 양념이 더 쳐져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 유치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아이가 좀 더 특색 있는 다른 수업안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아문학교육을 또 전공하기도 했고 너무 그림책을 좋아해서 그림책을 동기유발의 매체로 써요. 그래서 책을 뭐 100권당 읽으면 배지를 주기도 하고 1000권 읽은 1000권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요. 또 그림책을 가지고 연간 생활 주제를 구성해요. 200권 정도를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 유치원에 가면 내가 그림책을 더 많이 다룰 수 있겠구나. 뭐 또 예를 들면 몬테소리 수업 과정 가지고 있어요. 몬테소리는 일반 누리과정에 있는 자유선택 활동 영역이랑 좀 다른 구성이에요. 근데 나는 그 수업이 마음에 들어. 그럼 엄마가 그거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육도 이런 다양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발전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다양성, 창의성을 키우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침대로 하지 않는 이 융통성이 유아교육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과는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유치원은 언어 영역, 수학 영역. 근데 초중등은 어때요? 교과, 수학, 영어, 물리 1, 물리 2, 뭐 정치 경제, 뭐 지리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게 이제 교과서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심지어 초등도 한 부분적으로 또 중등은 다 교과에 전문화된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다 달라요. 예. 지리 선생님 지리만 가르치지 국어 선생님이 가르치진 않죠. 영어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죠? 치나요? 아니죠. 영어 선생님은 영어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로 되어 있고요.
또 교육활동은 단위활동 중심인 반면 초중등은 교과서 단위 중심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모호한 게 아니고 유아의 연령의 발달에 맞게 구성되었다. 그래서 유아교사와 융통성 있는 이해와 실천이 무엇보다도 요구돼요. 융통성 있는 실천을 되려면 누가? 교사인 내가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사인 내가 이거저거 지식이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치원이 만약에 그림책을 가지고 해도 우리 반 학급의 방향은 또 담임이 내가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 어떤 사람? 독립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수업을 이끌 수 있는 통솔력이 있는 사람이 담임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학급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유아교육은 놀이와 흥미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는 교과는 초등교육처럼 개별적으로 낱개의 교과를 운영할 수 없고 다양한 교과가 하나의 생활 주제에 따른 활동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모든 교과가 자연스럽게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의 원리 및 지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유아교육에서의 교수학습 원리는 교사가 유아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교사는 유아의 흥미, 요구, 발달 수준과 학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학습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려면 유아교육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유아교육에서의 교과교육의 원리는 전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수학습 그 자체가 유아 교수학습의 과정이 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학습자, 교수학습자, 교육 목표, 학습 방법, 교육 내용, 교육 환경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유아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해야 할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해당되며 교육 내용은 교육 대상, 교육 목적이나 목표, 발달 수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을 하게 됩니다. 또 특히 유아교육의 경우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도 있지만 그 교육과정으로 교수학습을 주도하는 교사가 또 중요한 변수가 돼요. 교사의 태도와 인성, 또 교육기관의 철학과 환경, 조직 문화 및 풍토 등이 교수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곳으로 교수학습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교수학습의 원리로 사용하는 이제 원리를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지금 PPT에 지금 중요시 다루고 있질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 교과서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이제 자발성 중심의 원리가 있어요. 이거는 유아의 자발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동기유발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것이 주제의 적절한 환경 구성입니다. 환경 구성은 유아로 하여금 자발적인 활동을 하도록 동기유발을 하고 흥미를 지속시키고 또 유아가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큰 역할을 합니다. 또 환경 구성은 유아를 자발적으로 하게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고 예를 들어 뭐 병원놀이를 하고 싶다. 그럼 병원놀이에 관련된 현수막을 걸어놓고 또 아침 등원 시간에도 병원놀이에 관련된 음악을 틀고 또 병원놀이를 할 수 있는 작은 침대, 또 링겔병, 약병, 그 다음에 가운 뭐 이런 것들을 세팅해 놓는 거죠. 그럼 아이가 하고 싶겠죠. 그리고 흥미 지속을 하기 위해 하나의 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전체를 또 병원놀이 종합병원처럼 꾸며서 반별로 소아과, 내과, 안과, 정형외과 의사들이 로테이션 하면서 병원놀이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인 창작의 원리를 수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놀이 중심의 원리예요. 놀이는 유아에게 있어 삶 자체고 학습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아는 놀이를 통해 주변의
사물을 탐색하고 상황을 이해하며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유아에게 주입식으로 전달하면 학습 효과가 떨어져요. 유아가 직접 경험하고 확실한 지식을 알게 되고 실천적으로 응용할 수 있게 되면 유아가 어때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내가 놀이 체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실내외에서의 놀이를 통한 여러 활동 속에서 유아가 많은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놀이 중심의 활동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화 중심의 원리예요. 같은 연령이라도 각자의 타고난 성향, 기질, 성격, 발달 수준, 심지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여러분의 뭐 언니나 오빠나 동생하고도 여러분 다르죠. 각각의 유아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단체로 대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개별적인 능력을 교수한 교수 내용을 마련해야 돼요. 올해 우리 반 친구들은 말은 언어 발달은 빠른데 욕구 조절 능력이 좀 힘들어. 그럼 욕구를 만족 지원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선생님이 편성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을 3월 초에 좀 관찰을 하셔서 학급 교육과정에 수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유아교육기관처럼 많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육의 개별화는 쉽진 않겠죠. 개인차를 또 이해해야 되고 그룹의 교수학습법을 사용하여 지도한다면 개인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흥미 중심의 원리예요. 흥미의 원리란 활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내용에 흥미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흥미는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죠. 그래서 흥미가 없는 활동은 유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어떤 활동이나 대상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열중하는 데서 어떤 심리적 만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가 유아의 활동의 중요한 이유는 흥미는 어떤 분야에 대한 동기작용을 하고 이 흥미의 정도가 또 활동에 영향을 주는 연쇄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아가 흥미를 느끼고 있지 않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주입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흥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활동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교사의 이제 팁인 거죠. 그리고 스킬이에요. 생활 중심적인 요소가 강할수록 유아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더 흥미로워합니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더 흥미를 느끼고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은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흥미를 지속시키는 활동을 지속시키는 요소가 흥미이므로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흥미를 지속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생활 중심의 원리예요. 우리가 생활 주제 이런 얘기 하죠.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사물을 다루고 사물의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물이나 반구체적인 사물을 비롯해서 추상적인 사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아교육 과정의 핵심이 유아의 생활과 경험을 위주로 구성되므로 생활 중심 수업이 효과적으로 학습되기 위해서는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체험, 기본 생활 습관, 반복되는 일과를 통해 교육적으로 생활 환경의 구성이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 생활 중심의 원리입니다. 다음은 통합성 중심의 원리예요. 유아교사가 한 가지 자료나 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영역, 활동 간의 통합, 발달 영역의 전반적인 영역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활동에서의 통합 과정은 동화 다 듣고 난 후에 동극하는 것, 또 신체 표현하는 것, 조용 활동을 하는 것, 동화를 내용을 바꾸어 창작 동화를 엮어보는 것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7번째는 균형성 중심의 원리예요. 자, 유아교육이 균형 있게 발달하려면 교사 대 유아 비율이 적절해야 합니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교사 대 유아 비율을 가능하면 1대10을 넘지 말라고 하고요. 한반도 20명을 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죠. 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조금 과도기에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만 5세 1대 26, 예, 그 다음에 만 4세 1대 24, 만 3세 1대 1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치원에 따라서 부담임이나 보조교사를 더 지원해서 2명이 이제 아이들을 돌보도록 하는 게 요즘 또 많이들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다양성 및 융통성 중심의 원리입니다. 유아의 집중 시간을 고려해서 교수 방법, 매체, 교재 교구 등이 다양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를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교수 방법으로 일관하거나 다양하지 않은 교재 교구로 환경을 구성하면 유아들은 재미없어요. 그리고 교실 분위기도 산만해집니다. 따라서 교사는 생활 주제와 발달 수준에 맞게 다양한 환경을 세팅해 주셔야 합니다. 현대 유아교육은 과거에 비해서 되게 학습 자료도 다양해지고 또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아이들이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별차는 과거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므로 이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를 대상으로 접근하는데 충분한 교수 자료와 교수 방법을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유치원은 2시 이후에는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교사한테 제공해 주어서 이러한 교수 자료를 찾아보고 방법을 선정해보고 또 논의해보고 만들고 또 구성하고 이런 시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교육의 질이 답보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원리를 기본으로 또 유아들이 더 행복하고 즐겁게 기간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흥미로운 활동이 많아야 다음날 또 눈 뜨고 벌써 옷 갈아입고 막 나 유치원 갈래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는 또 전문성이 있는 기반에 자애롭고 친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이가 느끼기에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우리 선생님 최고야 라는 말을 듣고 애착 형성이 잘 되겠죠. 자, 다음은 유아 교과 교육의 지식입니다. 지식의 구성 및 재구성은 유아가 그들의 세계에 대해서 분리된 내용 영역보다는 통합된 전체 경험으로 교사가 유아에게 의미가 있는 상황에서 개념들을 제시하지 않고 각각의 분절된 내용으로 가르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발달의 중심으로 다양한 가치와 교수법이 존재하는데 통합적인 교육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 인간관에 기초한 유아교육은 인간을 통합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상호작용의 양과 질을 중시하고 인간 발달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봤어요. 이것은 이제 교육과정의 핵심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낭만주의 철학자 프레벨도 유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마음이 길러진다는 점에서 듀이와 삐아제의 구성주의적 접근법과 맥을 같이 했어요. 발달적, 구성적으로 유아교육관으로 징배되어 왔고 이제 구성적인 교육관에서는 지식의 구성자로 유아들을 봤습니다. 유아를 되게 가치 있게 봤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행동을 통한 내적인 인지구조의 계속적인 변형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런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지구조를 재구조화합니다. 자극을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고 자기의 지식을 또 동화시키는 과정을 반복해서 유아의 정서적, 지식적, 사회적, 지적, 감각운동적 경험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네. 이제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통합적 인간에 기초한 유아교육은 인간의 전제를 자아의 통합으로 자아실현 지식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각각의 과목들이 이 아이한테 밑거름이 되면 이 지식끼리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유아교육의 이게 진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교과서 31페이지도 나오지만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통합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다? 전인 교육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경험, 흥미, 또 요구와 교수 내용 및 교수 학습을 통합하고 유아
주변의 인적 및 물적 환경을 또 통합하고 또 유아의 몸과 마음, 지성과 감성, 현실과 상상, 지식과 태도, 기능을 통합할 수 있도록 교과 목표를 통합적으로 재조직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고 또 학습한 지식 또는 사고방식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또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과 사고방법을 학습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을 위해 교사는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요.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의도 아래 많은 교육 내용을 교육적 의도와 유기적인 관계없이 통합하는 것은 안 돼요. 예, 이게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과목 또는 학문 분야에서 연계와 위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리저리 통합시키면 깊이 없는 단순한 부패처럼 그냥 단순한 얕은 지식만을 구성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전개할 때 교과 간 통합이나 교과 내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계약해야 됩니다. 교과 간 통합은 수학이랑 과학이 연결되거나 언어와 조형이 연결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교과 내 통합은 한 주제 또는 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과 영역 내에 여러 가지를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동화 듣기를 한 다음에 동화에 나온 의성어를 써봤어요. 그럼 동화 듣기 안에 언어 활동 안에 뭐가 듣기와 쓰기가 통합되는 거죠. 그걸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뭐 블록 숫자를 셌어요. 1, 2, 3, 4 다섯 개를 쌓아서 또 다섯 개를 쌓은 네모를 만들어 보자 우리. 그러면 뭐예요? 수세기와 또 기하가 같이 일어난 거예요. 도형이. 그런 거를 교과 내 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통합할 수 있는 것과 분리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과도하게 통합하면 개별 교과 영역의 특성에 대한 명료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개별 교과 영역이 다양한 유형의 지식을 인식하는 방법과 표상하는 방법에 기여하는 장점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합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 경험 및 교사 학습 방법을 고려하여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유추하기, 상상하기, 감정이입하기, 통합하기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또 학습한 지식 기능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실제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교육과정이 통합될 수 있는 정도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 또 적절한 경험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유아의 자격 결과물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유아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처럼 교과 영역 위주로 학습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발달을 기본으로 생활 영역 프로젝트 수업으로 교육활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이 지식의 기억, 반복적 연습이 아니고 유아의 전인 발달을 증진하는 데 있으므로 유아의 발달 수준이나 흥미 욕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이나 자료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5가지 생활 발달 영역 또는 생활 영역으로 설정되었지만 학습은 분절되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통합적 접근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교육 과정 영역과의 통합. 그래서 자연 탐구 영역에서 실험과 토론을 통해 통합을 적용하고 또 실험을 함으로써 탐구 심도 기르고 또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관계도 증진시켜. 그럼 뭐예요? 과학 영역, 또 사회 영역, 여기 2가지가 발달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또 활동 간의 통합, 신체의 기능을 학습하기 위해 신체를 움직이는 동작 활동, 신체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기, 손바닥, 발바닥 찍기, 조용 활동, 신체 부분에서 낼 수 있는 소리 탐색, 신체를 이용하는 게임, 이런 것들을 다 전개할 수 있어요. 동작과 미술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운동과 음악이 다시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활동과 활동은 일일 주제와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활동 간의 통합은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통합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일일 평가, 각각 활동에 대한 평가, 일일 평가, 또 연간 평가도 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 이런 교육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청의 지도 점검을 받게 되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1장 교과 교육의 학문적 기초를 마치겠습니다.